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챕터 9예요. 9장이고요. 컨벤션과 컨벤션 산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진도를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안서 작성하는 거를 시작할 거예요. 이제 한번 컨벤션 산업을 했던 거니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컨벤션이란 회의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전시회, 이벤트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컨벤션의 개념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관광공사 기준에 따라서 컨벤션에 국제회의, 전시 박람회, 스포츠 행사 또는 문화행사, 기업 및 단체회의, 인센티브 여행을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컨벤션은 여러 나라의 대표자나 참가자에 의해 열리는 공식적이고 국제적인 다양한 형태의 모임인 국제회의와 유사 개념으로 흔히 인식하고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는요, 국제회의를 국제기구 본부에서 주최하거나 아니면 국내 단체가 주관하는 회의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가국의 한 3개국 이상, 참가자 수를 외국인 10명 이상, 회의 기간은 2일 이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단골로 시험에 나오죠. 한국관광공사가 어떻게 하냐? 국내에 주관하는 회의고 이 참가국 수, 참가자 수, 외국인 10명 이상, 회의 기간 2일 이상, 이제 이런 각각 협회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컨벤션 하면요, 국제회의, 그걸 이제 인터내셔널 컨벤션이라고 하죠. 그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요. 컨벤션은 정부와 공인된 단체가 정기적, 그러니까 뭐 2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가, 3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가, 아니면 1년마다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정기적인 또는 부정기적은 뭐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하는 행사라 이거죠. 최소한 3개국 이상이 돼야 우리가 국제 행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회의는 물론 전시회나 각종 행사를 포함하는 집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요게 비슷한 건 대부분 협회나 학회에 이 외국인 수하고요. 회의 기간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항상 국제회의라고 하면 3개국 이상을 우리가 보통 국제회의라고 한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컨벤션 산업의 정의 보시면 현대적 의미에서 국제회의는 뭐냐? 각종 집회, 회의, 강습회, 연수회, 전시, 박람회, 인센티브 단체, 회의 및 관광, 그 다음에 각종 스포츠 및 이벤트, 그 다음에 예술제, 축제 등을 포함한다 이거죠. 인센티브 단체는 저번에 설명을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판매 왕이야. 왕 그들만 딱 모은 거예요. 각 지역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인센티브는 보상이잖아요. 보상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해주죠. 근데 이제 이런 데가 사실은 다단계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자, 호주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요, 이 큰 광해의 의미는 큰 개념으로 국제회의를 마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스는 항상 이 마이스가 뭐를 가리키냐? 요거는 아주 주관식 내기도 좋은 거죠. 꼭 기억하시면 되는데 마이스는 뭐의 약자냐? 미팅, 그쵸?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and exhibition 이 4개 중요한 국제회의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산업을 마이스를 뭐의 약자냐 아니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꼭 용어를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국제회의뿐만 아니라 같은 범주에 속하는 각국 단체나 아니면 외국 기업들의 해외에서 개최하는 회의, 인센티브 관광, 전시, 박람회 등을 우리가 모두 국제회의 산업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제회의 산업법의 정의를 기초를 하면요. 그래서 컨벤션을 참가국 5개국 이상, 우리 좀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법에서는요. 그래서 이 국제회의 산업법이 기준으로 이제 보통 하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는 법의 기준을 하고 있어요. 국제회의 산업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참가국 5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참가국 5개를 하고요. 참가자 수가 300명. 그렇죠? 그래서 참가자 수 외국인 비율이 40% 이상. 그리고 3일 이상 이렇게 되는 이 기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꼭 시험에 나오고 꼭 이 컨벤션 자격증을 혹시 여러분 취득하면 꼭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꼭꼭 기억하시오. 강조했어요. 꼭 시험에 나올 거예요. 100%. 알았죠? 그래서 3인 이상 지속되는 회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들에 의해 뭐예요? 지식, 정보, 물자들이 활발히 교류되는 기업의 미팅, 인센티브, 그 다음에 회의, 박람회, 이게 다 많이 쓰죠? 이 말 그대로. 세미나, 토론회, 학술대회, 심포지엄, 기타 회의, 이런 메가 이벤트, 큰 예배, 메가 이벤트는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 이런 거예요. 각종 스포츠와 기능을 올림픽들을 포함한 광의 개념으로 우리가 국제회사원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 국제회의 산업법 이걸 기준으로 요 안에 컨벤션 자격증 그 자격증법 이게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국 몇 개? 5개. 참가자 수 300명. 참가자 수 외국 몇 명? 40%. 3일. 이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험에 말 문제로 나오면 관광공사의 그 기준도 같이 나와요. 항상 그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컨벤션 산업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컨벤션 산업은 컨벤션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컨벤션 편의시설,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이에요. 그래서 정시 박람회나 학술 세미나, 제반, 문화예술 행사, 스포츠 행사, 외국 기업들의 인센티브 관광 이런 것들을 개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산업은요, 1998년까지는 이 한마디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대행사를 영어로 트래블, 여행, 관광, 에이전시 그래가지고 대행사, 그래서 여행을 관광을 대행해준 관광 대행업을 여행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랑 동일하게 요거를 컨벤션을 딱 큰 행사, 학회나 이런 데 협회에서 하면 그걸 실제로 운영하는 걸 이제 용역을 맡아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그 업체들을 PCO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회의 용역업, 그러니까 PCO는 바로 국제회의를 전담하는 그러한 대행사예요. 그런 대행사, 뭐 광고하면은 광고를 찍고 이렇게 해주는 데가 광고 대행사가 있는 것처럼 국제회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국제회의 용역업이 가죠. 관광산업으로 지정해서 운영해 왔는데 1999년부터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광진흥법, 큰 관광진흥법 안에 국제회의 시설업까지 포함해서 국제회의업으로 영역이 확장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 제정이 된 다음부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항상 1, 2위를 다투는 거죠. 특히 서울이 코엑스가 그렇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이 법으로 아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좀 위로 갔는데요. 자, 그러면 호텔 컨벤션 산업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텔 컨벤션의 장점은요. 이거 장점, 단점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꼭 외우셔야죠. 이 5가지 꼭 기억해요. 말 문제로 쫙 내기 좋죠. 일단 외국에서 오셔야 되니까 숙식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호텔이랑 같이 갑니다. 항상 컨벤션을 하면 그 옆에 컨벤션 호텔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시설 면에서 사용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편의시설, 뭐 편의점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호텔 컨벤션을 하게 되잖아요. 이 그냥 컨벤션이 아니라 호텔에서 컨벤션을 하게 되면 좋은 게, 다시 말하지만 호텔에는 회의장도 있고 연회장도 있고 또 5성 호텔에 한해서는 뭐 동시통용 기능도 다 있고 그런 게 좋다 이거죠. 편의시설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뭐 은행도 있을 수도 있고 ATM기나 보통 있어요. 큰 호텔을 가면 ATM기나 은행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전문적인 서비스도 가능하죠. 그렇죠? 회의에 필요한 뭐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한다든가,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회의 일정에 맞는 교통 정보를 컨시어지에서 제공해 주기도 하고, 관광지 안내, 쇼핑몰이 같이 있죠. 롯데 같은 경우는 신라도 그렇고 면세점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호텔 컨벤션 산업의 특성인데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예약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쵸. 대부분 다 예약을 받죠. 이 컨벤션 크게 보통은 2년 전, 대부분 1년 뭐 전 정기적인 경우는 그 행사가 딱 하면 1년 전부터 보통은 준비해요. 뭐 짧은 1년 단위로 하는 건 6개월부터 준비를 하는데 예약도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예약에 의해서 우리가 그때 룸블럭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크게 블럭을 나눠가지고 일단 계속 컷오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컷오프. 뭐 15일, 30일, 한 달 단위로 예약 상황을 보고 객실을 정리하죠.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매도 하니까 호텔 객실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종합예술이에요. 이게 연회가 큰 게 딱 잡히면 객실 예약이 딱 일단은 예약을 잡아놔요. 그리고 특별가로 이제 나가죠. 그러면 그 외국인 손님들이 예약 상황을 보고 요 컨벤션 담당하는 그러니까 또 객실도 담당하는 이 분들이 서로 유니언하게 해서 연회 판촉 지배인이 보통 이거 하는데 같이 여기 협회에 아니면 학회에 주최 측하고 같이 계속 논의를 하는 거죠. 언제를 기점으로 뭐 60일 아니면 30일을 기준으로 이 객실을 이제는 얼마큼 쓰는지 예약 상황을 보고 이만큼 예약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예약이 저조하네요. 그러면 이만큼은 저희가 취소 처리하고 왜냐면 저희가 팔아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안내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약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합 상품이에요. 호텔 조직에 있는 모든 부서 협조 없이는 이 행사를 치르지 못해요. 그쵸? 뭐 아까 말한 관광 안내를 하면 컨시어즈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주차 일단 대규모로 국내 행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엄청 쓰겠잖아요. 그러면 주차관리 요원하고도 연결이 됐고 객실 연결하잖아요. 객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객실에서는 누구랑 또 하우스키핑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종합예술이에요. 그래서 컨벤션을 유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매출이 무한해요. 컨벤션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커피숍 가서 커피도 드실 수 있고요. 컨벤션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매장 롯데나 신라 같은 경우 컨벤션 유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면세점 매출도 당연히 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출의 무한성. 그 다음에 무용성이에요. 호텔 상품 특성과 똑같아요. 컨벤션도 인적 자원에 의해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장성이 없죠.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저장했다 내일 서비스 할게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시성이라고 하죠. 그게 가치가 가나요. 또 상품 가격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규정을 해요. 연애 판매 대연회장은 얼마, 소연회장 얼마. 근데 여기는 행사잖아요. 뭐 그리고 3박 그럼 특별가로 나가요. 그렇죠? 가격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홍보 효과가 있죠. 당연히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셀럽이라고 해가지고 연예인이 와요. 만약 우리 호텔에 BTS가 온다. 묵는다. 그래 BTS 콘서트를 실제로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저희 SM 타운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뭐 여기에는 홍콩 팬클럽들이 여기 와가지고 묵었어요. 동남아시아나 그 이해되시죠? 뭐 그런 식으로 호텔을 지정을 해줘요. 그 연예 기획사에서. 그러면 그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되면 매출이 엄청 오르죠. 그냥 특별가로 나가요. 예를 들어서 보통은 20만 원 나가는 객실은 15만 원 아니면 10만 원. 왜냐면 객실 저희 호텔도 300개였는데 200개를 써주는데 무려 일주일이나 그 SM 뭐 위크인가 뭔가 얘가 있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써요. 그러면 매출이 엄청 오르죠. 그분들이 룸 서비스도 하고 아침도 먹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SM 딱 한번 유치하면 1억이 떨어져요. 그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연애 상품뿐만 아니라 객실 상품도 1억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치하려고 서로 돕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딱 하게 되면 거기는 누가 묵었던 장소 이런 딱 하고 홍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저원가로 생산성이 극대화죠. 이게 한마디로 이런 큰 단체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량 생산 우리가 어떤 메뉴를 딱 확정하잖아요. 뷔페 식당 뭐 55,000원 A세트로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된 메뉴를 대량 생산 판매하니까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사람들이 먹고 개런티도 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좀 여유 있게 100인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뷔페 식당을 120인분 정도를 해놓고 일반 사람들한테 판매해야 되니까 이 정도 준비해 놓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최소화하게 되면 언제 전부다 벌써 3개월, 6개월, 뭐 2개월 전부터 짧으면 안다는 거죠. 정확한 구체적인 인원을.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원가로 생산성 극대화가 가능해진다. 이게 큰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 컨벤션 서비스의 특징으로 다시 합니다. 물론 특성, 장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컨벤션 서비스란 뭐냐? 컨벤션 참가자가 개최지에 도착해요. 즉, 뭐 서울에서 개최한다. 컨벤션 큰 행사가. 그러면 컨벤션 전 과정에 참여하고 행사가 딱 끝날 때, 끝나서 그럼 본국 돌아가시겠죠. 사후 관리까지 제공받는 이 전반적인 과정. 즉, 컨벤션 참가 만족도를 결정짓는 물리적 서비스. 그러니까 뭐 시설물이나 이런 거죠. 인적 서비스죠. 시스템 전반, 전체 돌아가는 그런 운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컨벤션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특성이 있냐? 첫 번째는 무형성이에요. 보이지 않죠? 객관적 측면에서 상품의 물리적 실체를 보거나 만질 수 없죠. 서비스니까. 고객들이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아, 여기 서비스가 좋구나. 서비스가 안 좋구나. 그 품질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그 가치를 파악하거나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만족도나 이렇게 평가 지표를 만드는 거예요. 컨벤션 서비스의 이 무형적 특성 때문에 컨벤션을 이제 유치하고 조직해서 이제 운영하는 컨벤션 조직위원회가 이제 보통 컨벤션을 유치하면 큰 행사를 유치하면 이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컨벤션 조직위원회 관련자들과 일반 고객들이 서로 같은 컨벤션 서비스를 구매 이용하면서도 서비스의 무형성에 대한 판단, 그 인식 수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어떻게 잘 제공할 건가, 그거에 대한 서비스 마케팅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음, 컨벤션 서비스의 생산과 서비스 소비가 뭐한다? 동시성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무형적 성격의 컨벤션 서비스는요, 생산과 제공이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소비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뭐 서비스 관련해서 배웠겠지만 어떻게 고객과 내가 딱 만나는 그 순간,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죠. 그 순간에 소비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거 사든 안 사든 그게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 과정이 고객인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관계자나 일반 참가자들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자, 서비스가 안 좋으면 거기서 컴플레인 나잖아요. 그러면 컨벤션 참가자들이 여기 이런 컴플레인 났고 그걸 상황을 다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노출입니다. 우리가 서비스가 뭐 안 좋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300명이 참여했으면 300명이 다 그 광점을 목격하게 됩니다. 컨벤션 서비스를 구매한 후에는 회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뭐 교환한다든가, 물건 같은 건 뭐 마음에 안 들면 교환하잖아요.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구매에 따른 고객들이 인식하는 위험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특성이에요. 뭐냐면 내가 이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니면 이걸 반납이나 환불받지 못하잖아요.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컴플레인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인지하는 정도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요 말이 고객들이 구매에 따른 인식하는 위험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 이런 뜻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특성을 모르잖아요. 그 호텔이 어떻고 거기 서비스가 어떻고 이런 거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맛집을 판거하거나 호텔을 이용할 때 고객들의 그 후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의지하는 이유가 내가 이것 때문에 오죠. 그때마다 교환해 준다든가 환불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컨벤션 진행되고 있잖아요.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복합 서비스라고 했어요. 뭐냐면 복합 서비스 상품인 이 컨벤션 서비스는요, 직접적으로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나 제공하는 조직들이 있죠. 그리고 민간뿐만 아니라 이건 공공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큰, 예를 들어서 올림픽 한다, 월드컵 한다, 완전히 도로가 다시 깔리고 스테디움 만들고 그리고 호텔, 컨벤션, 뭐 각종 행사 이런 같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미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공공 또는 민간 부분의 모든 관련 조직들과 상호작용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주최로 하는 뭐 아셈 회의나 에이펙 총회나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대통령들 오시는데 가만히 있어요. 경찰 퍼레이드 벌리고 교통 통제하고 호텔 다 뭐 기획재정부에 내려오고 청와대에서 오고 국정원에서 오고
그쵸? 다 점검하고 공항처럼 보안, 그쵸? 바로 이런 것처럼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모든 관련된 조직들과 상호작용을 해요. 그런 프로세스상으로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최종적인 성과, 그걸 이제 아웃풋, 즉 아웃컴, 아웃풋, 산출물이죠. 그거에 기초해서 컨벤션 서비스 품질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마디로 사후의 평가를 하게 된다 이거죠. 이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컨벤션 서비스 및 상품의 특성입니다. 컨벤션 서비스의 저장 불능성인데요. 무용성과 동시성의 특성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수요가 있을 경우라도 제품처럼 미리 생산하거나 재고를 보관할 수 없어요.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재고라는 게 뭐예요? 저장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물건 우리가 있으면 어디 가서 뭐 있어요? 그러면은 핸드폰 사요. 그러면은 예, 저기서 가져오잖아요. 그게 불가능해요. 컨벤션 서비스는요. 바로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행사가 3일 후에 끝나는데 한 달 후에 그거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해준다요. 의미 있어요? 안 되잖아요. 즉 저장이 불가능해요. 제품의 경우에는 성수기 때는 촉진을 강화하지만 비수기 때는 더 많은 촉진을 하게 되죠. 근데 서비스가 이렇게 제품과는 다른 촉진 스케줄을 갖게 된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컨벤션을 참가하게 될 경우 금전, 시간, 노력, 기회비용 이런 비교적 많은 비용이 소요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갈 때,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유럽 여행, 유럽에 어떤 행사가 있어요. 이런 컨벤션이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준비해야죠. 벌써 비행기 값 준비해야 되죠. 호텔 예약해야 되죠. 이해되시죠? 근데 거기 가서 망했다고 환불이나 이런 거지? 왜? 컨벤션을 짓는데 있고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컴플레인밖에 못하고 나중에 환불 소송을 한다든가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그 과정에서는 그냥 지내야 되는 거죠.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 능력 또는 시설의 수용 능력이 되게 한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수요가 바람직한 못할 정도도 있죠. 왜? 우리가 제품 같은 게 여기 그거예요. 성수기 때 촉진을 강화해요. 팔릴 때 엄청 팔아야지. 계속 공장 만들고, 그쵸? 물건 팔고 그러면 되는데, 서비스업은 이게 뭐, 시설 수용이 한정돼 있죠. 호텔이 하나 있는데, 행사가 지금 이틀인데 갑자기 여기 폭발해. 예약을 못 받아. 안 되겠다. 또 호텔 또 짓냐? 그러면 호텔 짓는데 2년 걸리는데, 2년 기다리세요 할 수 있어요? 못 한다는 거야. 근데 서비스가 안 좋은데 여기 다 몰려. 이거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방에다가 침대 하나 놓을 테니까 같이 주무세요. 서비스 개판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과도한 수요가 바람직한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컨벤션 서비스의 경우에는 비수기에 접어들더라도 인력이나 유시설 또는 장비들과 관련된 고정 비용은 커다란 변화가 없이 계속 나가게 됩니다. 즉 건물이 있으면 계속 비용이 나가잖아요. 임대, 만약 여러분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외식 업체들 많잖아요. 임대료 못 내가지고 그거랑 똑같아요. 놀고 있어도 그대로 나간다는 거죠. 고정 비용은 비수기 사람이 없어도 해야 돼. 고용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자, 컨벤션 상품의 특성이에요. 운용상의 특징은요. 커뮤니케이션의 체계화예요. 컨벤션은 상품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쵸? 왜냐면 행사 하나 연회장 파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객실, 그쵸? 관광 상품, 그쵸? 관련 사업체와 연계 협동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과의 긴밀한 협조, 커뮤니케이션, 체계화,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계획되어야 돼요. 복합 상품입니다. 여러 행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계획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컨벤션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크고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 같은 거 하면 처음에 사전 예약 이렇게 받는 이유가, 그리고 현장에서 또 받고 이런 현장 등록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대신 가격이 굉장히 탄력적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 가격에도 객실 가격을 주기도 해요. 왜? 대신 객실 300개인데 200개, 즉 70%, 60%를 객실을 아예 고정적으로 판매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에서는 왜 그럴까요? 자, 봐요. 300개의 객실이 있어요. 근데 200개를 이미 팔았죠. 그리고 이쪽에 다 오면 이제 100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팔 게 없으니까 일반 손님들이 이제 예약을 하려고 하면
요 객실을 원래는 20만 원인데 25만 원으로 팔아도 돼요. 왜? 이분들은 여기 행사, 큰 행사가 있었는데 나도 여기 투숙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다른 데는 객실이 만실이 없어. 그러면은 그렇다고 뭐 폭리를 할 수는 없고 적정한 가격으로 올려도 사람들이 와요. 객실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성수기나 다름없죠.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요 자체 행사가 큰 행사가 잡히는 순간 성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가격 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융통성 있는 가격 책정이 성공적인 컨벤션 개최의 중요 요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상의 특성이에요. 물리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리적 환경 내가 이거 딱 말을 하면 뭔지 말씀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서비스 요원뿐만 아니라 고객의 서비스를 유도하기에 함께 참여하는 장소로 고객 만족에 큰 영향을 주어 서비스 평가에 영향을 준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뭐 좋은 시설물, 좋은 객실, 좋은 뭐 연회장 시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비즈니스 센터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큰 영향을 줍니다. 뭐 쇼핑 센터가 있다든가.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물리적 환경이 왜 중요하냐? 라스베가스가 이걸 잘하고 있죠. 라스베가스는 진짜 컨벤션의 도시인데요. 큰 행사를 치르면 사실 요거 카지노에서 버는 것보다 어디서 버는 게 많냐면 쇼핑 센터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아예 벨라지오 같은 경우에는 분수쇼가 나오는 벨라지오 요만큼 이제 분수쇼 하는 사람을 모으는 거죠. 여기 카지노가 1층에 있고 그 다음에 컨벤션을 딱 이 행사장에서 유치하고 객실이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여기에 다 쇼핑센터예요. 최고 명품센터가 명품센터 몰려 있어요. 돈 쓰게끔 만드는 거죠, 그냥. 그렇죠?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다음 과학적 설계입니다. 다목적으로 수행할 복합적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 컨벤션 서비스의 성공 요소입니다. 즉 각각의 영역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뭐예요? 독립적이란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상호 보완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객실, 하우스키핑, 연애, 컨시어지 모든 종합예술이죠. 그 기능을 수행해야 돼요. 물리적 시설에서의 서비스, 즉 어떠한 시설물 아니면 뭐 뷔페 식당, 뭐 레스토랑 이런 부대 시설, 각종 뭐 편의시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물리적 시설에 관한 서비스죠. 뿐만 아니라 인적 서비스, 그렇죠? 실제 하는 고품격을 지향하는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를 뒷받침해주는 시스템적인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사 후에 우리가 평가를 통한 사후 관리도 컨벤션 경영 서비스의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2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을 다 한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빨리 할 수 있는데요. 25분을 가능한 마치려고 했고 이미 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데요. 과제는 부담 없이 대부분의 이제 앞으로 이 과목 그 제안서나 이런 것들도 부담 없는 과제예요. 이번 과제는 제가 제시를 하겠지만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컨벤션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과제를 내주면 그걸 수행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